최근 리플 XRP의 엄청난 상승은 한국이 주도했다라며 외신은 물론 암호화폐 관련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갖고 앞을 다투어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XRP와 관련돼서 한국의 업비트가 굉장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4시간 동안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이 모든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량보다 많았으며 역사상 가장 큰 1시간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XRP 투자자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대한민국이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XRP를 사기 위해서 자금이 순유입이죠.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에 비해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순유출이 되었는데요. 이거 괜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XRP가 인기가 있고 뭔가 투자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한국만 이거 XRP 설거지하러 들어간 게 아니냐, 내지 폭탄 떠넘기기에 당한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ETF에 대한 소식도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 조금만 내주셔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비롯한 SNS, X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업비트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속보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비트 지갑을 인용해서 보도도 있었고요. 거래소 전체를 비교하는 자료를 통해서도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한국이 XRP의 상승과 XRP의 거래를 주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깐 전달을 해드리면 한때 5% 가까운 하락이 나왔던 XRP가 아랫꼬리를 만들고 쭉 끌어올리면서 현재는 한 반 정도는 회복이 된 상태죠. 3,9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인 마켓캡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낸스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업비트인데요. 업비트는 현재 총 거래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잠시 XRP가 쉬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한국만 XRP에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은 걱정도 되죠. XRP, 유독 한국에서의 리플 사랑은 나름 꽤 전통이 있죠. 먼저 XRP에 왜 올인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면요. 먼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꽤나 보수적이죠. 그리고 규제가 심한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초기 진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포모 보상 심리로 인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은 너무나 올라버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어쨌든 초기 상승을 놓치긴 했지만 비트코인 다음으로 좀 크게 안정적으로 크게 될 코인을 찾다 보니까 적당한 게 리플이었죠. 왠지 뒤늦게 따라간다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코인 중에서 가장 시총이 높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선호하는 문화가 더 많은데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알트코인이 전체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사실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심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심리와 그리고 꽤나 높은 비율의 인구가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타입니다. 인구의 30% 가까운 약 1,500만 명이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대에서 50대 한국인의 27% 이상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투자는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좀 좋은 건 아닌데요. 집단 투자 행동이 유독 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의견보다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특유의 몰빵 문화, 몰빵 투자 문화,
자,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몰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권하진 않죠. 이거는 지향하는 그런 문화고요. 그리고 특히 이 기성 세대들과의 어떤 격차를 따라가기 위해서 젊은 투자층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라든지 집, 주택이라든지 이런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고 이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자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인이었죠. 그래서 2030 세대의 참여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글로벌 거래소들은 순유출이 많았는데 우리는 순유입이 많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지 한국과 글로벌 시장의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투자 시간 프레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한국 투자자들은 XRP를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보는 장기적 관점을 많이 갖고 있죠. 반면에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노렸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자, 누가 맞다 틀리다의 관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보와 맥락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죠. 그리고 자본 통제가 심한 편이라 이런 조건들 같은 경우 때문에 XRP를 더욱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번에 리플이 미국의 OCC 은행 라이선스 신청을 했죠. 자, 이런 호재들 소식에 이 인터넷과 정보가 빠른 대한민국 사람들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성숙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초기 성장을 놓쳤기 때문에 XRP와 같은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와 글로벌 간의 이런 차이들, 포지션의 차이들 같은 경우 누가 맞다 안 맞다의 차이가 아니고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XRP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 수량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XRP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다 수량이 많고 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유입이 더 많았던 것이고 단기적인 비교적 적은 수량들의 투자자들이 많고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자본 유출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어쨌든 리플의 가격 상승과 조정을 받았을 때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냐? 잘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쉽게 알고 싶으신 분은 오늘 저의 첫 번째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의 종결도 앞두고 있고요. 현물 ETF 승인도 앞두고 있죠. 자, 그리고 리플이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과 금융업 라이센스 신청 등까지 대단히 큰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리플 XRP 펀더멘탈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좋은 소식이죠. 자, 조금 전 따끈한 뉴스인데요. 프로셰어즈의 울트라 XRP ETF 및 울트라 솔라나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현물 ETF가 아니고요. 가격 변동에 대한 2배의 레버리지 선물 기반 ETF입니다. 일단 승인은 얻었고요. 거래 시작일은 7월 18일 날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현물이 아니다 보니까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선물 계약과 스왑을 통해서만 스왑을 통한 파생 상품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호재는 선물 ETF 이런 게 아니라 현물 ETF 승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더라도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ETF에 있어서 유명 거래소죠. 자, NYSE 뉴욕 증권거래소 에르카죠. 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자거래 플랫폼입니다. 이곳은 ETF의 메카라고도 하는데요. 전 세계 ETF 거래량의 8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보니까 직접 이번 승인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출시를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승인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된 방식으로 XRP에 노출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의 규제적의 의미는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어서 선물 기반 ETF가 가능해졌음을 시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도 향후에 현물 ETF 승인의 전초전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우리는 마구마구 사들였는데 글로벌 거래소가 오히려 팔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펀더멘탈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어설프게 건드려서 괜히 손해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신다면은 정고점 근처에 갔을 때 이때 일부 매도하셔서 수익화 그리고 비중을 줄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전에는 괜히 어설프게 건드실 필요는 없다. 관망하시면서 여러분들 물량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혹시 새벽에 또 잠깐 제가 표시된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때 또 겁먹고 여러분들 패닉셀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100일의 기적 단타도 과감하게 오늘은 진입을 안 했고요.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시장을 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ISO 2002 관련돼서 14일 날 어제였죠. 연준 패드와이어에서 ISO 2002를 빅뱅 방식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자, 왜냐? 문제가 있었으면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류 같은 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ISO 2002 시즌 인덱스인데요. ISO 2002와 관련된 코인들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대표적으로 XRP, 카르다노, 퀀트, 알고랜드, 스텔라 루멘, 헤데라, 아이오타, XDC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로 구성된 인덱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ISO 2002가 14일 날 출시가 되었죠. 연준에서 채택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쭉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 괜히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이 4,980원, 5,000원 좀 못 되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고요. 테더 기준으로 보시면 마찬가지 직전 고점이었던 3.4 이 테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보유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한 피보나치 레벨 상에서도 0.382 레벨인 2.3달러 그리고 2.7달러 이 가격 라인을 지지를 받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놓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가 대신해 드리죠. 단지 여러분들께서는 조정이 나오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넘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10% 이상 차이 나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거는 그냥 관망을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거 조금 덜 먹고 평단 좀 낮춰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손실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렇다면 수익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리플 XRP는 여러 가지 호재 말씀드린 거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호재 전까지는 매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목표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목표가라는 것은 일명 잡코인들이죠. 이 중소형 알트코인들 당일로 매수 매도 단타할 때나 사용되어야 하는 개념이고요. 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중장기 코인들은 매도 기준 절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기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소송이 끝나고 두 번째 현물 ETF도 승인이 나고 세 번째 연준의 마스터 계좌 승인도 나고 금융업 라이센스도 발급이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응 호재들이 되는 것을 그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때 시장의 반응에 따라 또는 글로벌 경제, 매크로 경제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가격이 10,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7,000원까지밖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미리 정해 놓으면은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격이 안 오다 보니까 그냥 그 가격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시장이 쭉 빠지면서 매도 못하고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시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안내를 받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 이상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하면 제가 대응 안내 드릴 거고요. 예전에도 이렇게 제가 대응 안내 드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 대응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번입니다. 이 정도만 해야지 하루에 한번 사고 팔고 일주일에 한번 사고 팔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꼭 대응해야 되는 대응 문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보험은 들어놔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매도하실 때 비중 조절 같은 거 이런 정보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따 안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시간 대응 정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플과 관련된 매도 매수 타점 대응과 관련된 거는 실시간 대응 정보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설프게 건들지 마시고 보유하고 꽉 잡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뭘로 수익을 내느냐? 그것은 100일의 기적을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 안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00일의 기적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잠깐 안내를 드리면 100일의 기적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 자리가 안 나오면은 과감하게 진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고요.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100일의 기적 오늘은 조정장이라 오후까지 지켜보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지금까지 어떻게 드렸는지 아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면요. 100일의 기적 오늘이 원래는 1일차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제 10일차 두 번째 종목까지 나갔었죠. 오늘은 제가 오전에 일찍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은 조정장이라 오후까지 지켜보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괜히 들어갔다가 큰 수익도 못 내고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종목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지금 한 2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직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떤 때는 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손실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확실할 때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원하는 수익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0만원으로 누적 금액 450만원 이상 만들었습니다. 이제 10일차 지났고요. 앞으로 수익 낼 날이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0일의 기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종목 추천이 나와서 매도까지 하게 된다면 수익 인증 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처럼 오늘은 제가 종목을 안 드리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서 평상시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쉰다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일의 기적 어제 10일차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죠.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세이프, 알고랜드 15%, 11% 수익을 내서 사실 오늘은 무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100일의 기적은 50만원으로 진행을 해서요. 지금 현재 10일차 됐을 때 누적 금액이 얼마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누적 금액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4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지 않고 손실을 안 보는 게 더 좋고요. 오늘 살짝 조정이 왔다가 다시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진행하면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혹시 또 장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면 또 종목이 나오면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리해서 하지 않고 10% 내외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게 있죠. 제가 100일의 기적 진행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바로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해서 매도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럴 만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적당한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게 지름길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리플 XRP 여전히 상방 또는 하방 그리고 횡보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고 시장은 그렇게 과열된 상태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갑작스러운 변수에 시장은 또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설프게 결과를 예측해서 대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고요. 자, 리플 관련된 매수, 매도 관점이라든지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대응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일의 기적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 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 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 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일주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말이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100일의 기적 1차 200명 마감이 됐고요. 2차 200명 마감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때 2차 마감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3차 대기 명단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리플 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 나중에 리플 최종적으로 매도하실 때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